영화병동 24시. 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독님이 그 영화상에서 프로듀서들하고 만날 때 감독을 컨택한 어떤 이유를 감독님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빠르고 싸고 퀄리티도 부럽죠. 그게 당신을 택한 이유야. 예. 감독님이 씁쓸한 듯 웃으시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런 감독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감독이 위에서 지시하고 디렉팅을 하는데 이렇게 모시면서 여러 배우들을 그런 과정이 재밌게 그려진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도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입이 다르다고 보는 게 영화 찍으시는 분들은 드라마 찍으시는 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물론 벽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우리는 아주 고심하고 고심해서 네. 이 장면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찍는데 너희들은 좀 고민 없이 빨리 찍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깊이의 강요라고 하죠. 아, 예, 네. 깊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죠. 그래야 인정받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적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서 찍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응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애들하고 진짜 막 찍어요. 그냥 네네. 그냥 올라 그냥 디디 하세요. 그러면서 막 네. 찍으면은 반응이 좋아요. 예. 그걸 보고 느낀 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깊이 있고 네. 아름답고 이런 것도 원하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보고 재밌고 공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뭐 대놓고 거론하기 좀 그런데 꽁트 형식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퀄리티가 되게 낮아요. 전 못 보겠더라고요. 음. 근데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퀄리티가 아니라 그 네. 안에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 얼마나 공감과 재미를 주느냐 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예. 저도 웹툰 중에서 패션한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우리가 IQ 점프라던가 잡지로 만화책을 보던 시절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러 문화생활도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하지만 요즘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림 퀄리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바로바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바로 전주에 재밌는 방송에 나왔던 걸 소재로 그대로 차용해서 보다 보니까 큰 공감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뛰어난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거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생생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진실된 이야기, 컨텐츠. 네네. 예,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 같이 네. 정말 깊이 있고 멋있는 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을 높다고 보는 네, 거는 예, 맞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 갑자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 농구장에 가면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농구는 진짜 겁나 못하는데 헤어밴드, 네, 예. 아대, 그렇습니다. 물고들 네. 거기다 고가의 농구화 예. 그리고 막 가진 저 장난 아닌가 보다 하는데 딱 하면 겁나 못해요. 네. 반면에 진짜 무슨 군대 활동화 같은 거 예. 입고 뭐 대충 막 무슨 뭐 청바지 입고 그리고 대충 왔는데 겁나 잘해요. 네. 그 확실히 후자임 이런 분이 당연히 네. 빛이 나고 필요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은 이 두 개가 다 된 예. 케이스라고 봐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 적절한 비유였나요? 네, 예. 기가 그렇습니다. 막힙니다. 네. 사랑합니다 봉준호 감독님. 예. 정말 저는 이제 소위 예술 영화는 거죠. 네. 정말 좀 되게 보기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찍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B급 감성이 좀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약간 아까 과장된 거 좀 네. 별로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과장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되고 이런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하는데 예술적이면서도 그렇게 재밌게 찍는 감독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네. 예술적이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예. 너무 재밌어요. 특히나 그 기생충에서도 마지막에 그 지하실 내려가는 장면에서 그게 쫙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참고로 전 일본의 그런 과장된 캐릭터 영화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네. 경현쌤의 꼬마 TV는 굉장히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유, 굉장히 좋아하고 아유. 네. 애청자입니다. 훈훈하게. 네. 대표적인 장르는 코미디 영화죠. 그중 안에 들어가 보는 거는 호러 영화인데 호러 중에서도 스플래터 무비라고 하죠. 피가 많이 튀는 거. 슬래셔 무비, 몸이 잘리는 거. 신체가 절단면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고어 무비.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고어 무비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되려면은 인체랑 똑같은 모형을 만드는 게 진짜 비싸요. 만들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죠? 스플래터 무비 같은 경우는 피가 막 튀어야 되는데 한 번 피가 튀었으면 어떡하죠? 실수로 하면은 다시 찍기 힘들어요. 완전 싹 씻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옷을 똑같은 거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적어요. 그래서 스플래터 무비라던가 슬래시 무비 이제 절단 영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신 영화가 많죠. 그렇습니다. 제작 귀신 영화. 절감을 위해서 네, 예.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영화 원래 제작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나는 어떤 내용의 공포 영화나 좀비 영화를 찍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네, 아이디어가 하나씩 있는 왜냐면 좀비물 좀비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거는 좀비인데 네. 마법 소녀 좀비죠. 피리를 뿅 한 바퀴 돌면서 변신을 하는데 네. 여성이 좀비인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학생의 연기력인가요? 중요하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는 한데 제 나름의 기준으로서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외모와 네. 외모 되게 중요하죠. 아 맞습니다. 이게 얼굴이 다예요. 예, 예. 얼굴이 외모와 다르죠. 연기력이 중요한데 연기력도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감정은 생각보다 애들한테 쉽게 끌어낼 수 있어요. 우는 거, 웃는 거 금방 끌어낼 수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발음이더라고요. 발음. 아무리 잘 찍어봤자 애들이 발음이 안 좋고 목소리가 작으면은 자막 처리해야 되는데 네네. 자막 처리하는 순간 편집도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맞습니다. 이쁘거나 잘생긴 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 이게 제가 제 채널에 가서 보면 제 얼굴이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카트라인이 있어요. 네네. 그 카트라인보다 이제 떨어지면은 네. 좀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보다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아. 저는 최대한 안 나옵니다. 심지어 제 얼굴 다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재수없어 보이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걸 봤어요. 이게 외모가 있으면 좀 떨어지는 애였어요. 여자였는데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참 보기 민망할 악플들이 달려가지고 댓글 정지를 시키다가 네. 결국은 그 영상을 내렸어요. 네.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네, 여기서 좋은 메시지가 또 하나 나왔죠. 도대체 학생들이 출연하는 영화에 악플을 다니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많이 보통은 발견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욕해요. 학생들이 예, 욕하죠. 탁 봐도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적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가끔가다 어른이 달 때가 있는데 네. 야 그거는 진짜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이제 처음에 말씀 못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저도.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김중원 선생님께서는 좀비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찍지 않겠습니다. 아, 저 원래 근데 공포 영화나 네. 잔인한 거 이거 잘 못 봐요 제가. 네. 생긴 거와 다르게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지만 저가 굉장히 아름답고 감수성이 넘치는. 네, 그러니까 요새 이게 이런 표현 되나? 요새 애매한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첫 회 이제 인생 띵작 물어보실 네. 때 제가 오아시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문소리 나오는. 문소리 네. 해결소장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쁜 놈도 아니고 착한 놈도 아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건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 안 된 것도 아니. 기승전결이라던가 요새, 아니면 예, 철학이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 찝찝하지도 네, 뭔가 그런 채로 맞다. 툭 네. 보여주는 요새 그런 영화가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비물로 찍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영화들이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게 알게 모르게 저랑 경현 쌤은 이제 지금 벌써 횟수로 한 7, 8년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학생 영화 현장에서 네네네. 만나서 성향이 예,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경현 쌤은 정말 좀 전에 아이들 감정을 쉽게 예. 끄집어낸다고 하셨는데 이거 경현 쌤의 어떤 특화된 재능이고 네네.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음.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경현 쌤은 좀 그런 특출난 지도 능력이 있고 네. 확실히 퀄리티 있고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고 네. 익살스럽고 그런 거를 강하시고 잘 만드시고 구독자와 조회수가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애매하고 애매하군요. 무겁고 슬픈 걸까 뭐 이게 뭘까 약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네. 그래도 자꾸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니까요. 네. 김종원 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찍는 그게 출연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출연 욕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군요. 출연을 한 몇 편 했습니다. 네. 또 저할 거에도 나온. 경현 쌤의 꼬마 TV와도 제가 한 2번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아이고 네. 아주. 그래서 안에 영광이었죠. 제가 그 마지막 반장 선생님이라는 걸 최근에 찍었는데 네.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돌아오는 건데 담임 선생님을 할 애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애들은 다 썼고 그렇군요. 이게 나이 안 들어 보이는 애들은 도저히 선생님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모셔와가지고 찍었어요. 네네.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왜 너가 안 나오고 왜 너가 아닌 사람을 선생님으로 썼냐. 차마 그 얘기 못하겠대. 야 나는 애들이 무서워해.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했어. 좀 그러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나왔는데 그러면은 자 사모님의 작품관하고 박 선생님이 작품관이랑 부딪힐 때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냥 없어요. 찍으면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잘했네. 오 그게 그렇군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 가지고 네. 찍으면 항상 보고 네. 중간 중간에 편집할 때 쓱 모니터링도 좀 들어가지고 해주시고. 보고 지적은 잘 안 해요. 그런 거 하면은 결국은 제가 영향을 받아서 네.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훌륭한 아내입니다. 아내. 예. 아내가 이거 아니고 예. 집안의 아니요.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그렇습니다. 보기 피해갈 좋- 수 없죠. 보기 좋네요. 오늘도 무사히 잘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또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원테이크 원카터죠. 과연 이 영화가 학생들과 같이 하는 영화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퀄리티 디렉터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장르나 아이들의 연기나 여러 거에 있어서 시간도 실제 37분 이 정도가 아니라 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를 양보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훨씬 어렵긴 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원테이크로 애들하고 5분짜리 찍어라 네. 이러면은 그냥 일반 영상 5분짜리 만드는 것보다 네. 훨씬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몇 개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들을 몇 개 봤어요. 네. 조건이 있는 게 첫째로 대사가 없어야 되고 맞습니다. 애들이 맞습니다. 중간에 까먹으면 둘째로 네. 출연했던 애가 사라져야 돼요. 네. 어떤 학생이 여기 있다가 네. 카메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등장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그걸 애들이 못 맞추고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네. 필요하고 졸업 영상 같은 데서 그렇게 롱테이크로 찍는 걸 몇 번 봤는데 네. 공통점이 그런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풍선 짜기도 힘들고 네. 학생들도 끊임없이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 모든 팀이. 가장 네. 문제가 동선이에요. 네네. NG를 내면 애드립으로 못 때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공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야 어설프게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영화에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님들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외모도 많이 튀지 않는 쪽으로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지 이제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편 영화 기획이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반장 선생님이 성인들 특히나 선생님들 제작품 얘기는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모셨는데. 아, 그렇군요. 40분짜리 4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중편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인공이 반장이 어떤 사정으로 임시 담임이 돼서 애들한테는 선생님으로 인정 못 받고 선생님들도 애들 반장 취급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데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애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선생님들하고도 겉돌고 이런 선생님들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 한 거라서 사실 이걸 봐줬으면 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봐줬으면 했죠. 네네. 그 어른들 애초에 타깃이 어른들 애들은 아마 봐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포인트였는데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성인들을 데리고 와서 네. 성인들이 나오는 성인 타겟의 영상을 찍어보고는 싶은데 제작비가 문제라고요. 제작비가. 어떤 단체에서 이제 제작비 지원 받아서 만들 수는 있다고는 해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제가 시간이 있는가? 그건 제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느니 애들하고 두 편 더 찍고 말지. 이 생각이 더 그렇군요. 많았었어요. 카메라를 멈추지 않는군요. 네. 참교사시네요. 누구는 인기 뭐 돈 뭐 이런 거를 쫓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힘들다고 봐요. 순전히 그 애들하고 찍는 게 너무 재밌어서 찍는 거거든요. 네. 학교로 옮겼으니 그 네. 학생들과 좀 뭐 해봐야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시작을 해보셔야 되는군요. 김종원 선생님. 저는 사실 굉장히 짧은 단편이지만 이제 성인분들하고 한번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머릿속에 한 8분에서 10분 내외의 단편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 있고요. 30분 정도짜리 중편 하나 있고 80분, 90분 장편으로 스토리도 머릿속에 숙성이 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하고 싶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저는 영상 문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고 향유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름 세대 때 사람들의 인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고 꿈의 직업이고 많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굉장히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하려고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장비 준비하고 그런 장벽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많은 성인분들이 핸드폰 한 대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요? 단편 영화? 저는 어렵다고. 저는 네네. 어렵다고. 영화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마이크가 문제예요. 마이크 역시 그 음향이 여기는 지금 사실 스튜디오는 네. 가깝고 방음 장치가 돼 있으니까 아마 목소리가 녹음이 잘 될 텐데 네. 좀 멀어지면은 자국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죠. 블루투스 마이크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안에다 붙이고 하면은 네. 사실 너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가능은 한데 그런 최소한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집에서 애들하고 1분 50초, 2분짜리 네. 영상 같은 거 찍어서 만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환경이 갖춰지면은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2분 정도 단편은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있다. 그 정도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거 네. 한 3-4개 정도 음.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카메라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핸드폰이 워낙 발달돼 있어요. DSLR 카메라 이런 거 막 짐벌 같은 거 이런 거 없더라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김종원 선생님께서 저도 경현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핸드폰 하나 말고 하나의 장비가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음향 관련하는 거 네. 정말 그것도 없고 핸드폰만으로 음. 찍을 수 있냐 없냐 하면 저는 찍을 수 있다고 생각. 음. 저는 좀 이렇게 허용치가 넓은 네. 편인 것 같아서 퀄리티 좀 포기하고 찍고자 하는 스토리와 컨텐츠와 뭐 의도를
반영한다면 아쉽지만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누구든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 2개 있어요. 최소 2개. 아까 말했던 블랙 마이크하고 예. 그렇죠. 삼각대. 삼각대. 두 개는 삼각대. 필요하다고. 둘 다 싸요. 네. 마이크 뭐 기껏해야 뭐 15,000원. 많이 찍어 보셨잖아요.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의지, 배우라던가 장비라던가 장소로 타협해 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성을 할 수 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백수예요. 이 사람이. 네. 하루는 난 이렇게 백수처럼 살기 싫어 뭔가 해야겠다 해서 음. 영화를 찍은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게 배급사를 통해서 극장에 걸렸어요. 네. 그 사람이 다니던 사이트에 내가 이렇게 하나 해냈다라고 굴리고 올리고 자기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처음에 찍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편집 몰랐어요. 그런데 찍어야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찍게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데뷔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현실이 부당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역시 영상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배운 적도 없지만 영상으로 찍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붙이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잖아요. 이러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게 다큐멘터리가 돼서 감독으로 데뷔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지금이야 뭐 구독자 10만, 20만 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그 사람들의 맨 첫 번째 영상을 보면은 네. 기가 막혀요. 정말 그냥 재미삼아 막 찍었구나 하는 느낌인데 다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 방송에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야말로 집에서 본인을 돌아보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보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문화라는 게 예전에는 소비적인 문화였어요. 영화는 보고 남이 쓴 걸 읽고 음악도 남이 작곡한 걸 듣고 옷도 파는 거를 사서 입고 하지만 이제 문화는 스스로 재가공하고 창조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사회가 다품종 소량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찍으실 수 있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죠. 이걸로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영상뿐만 아니라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김사랑 선생님이 사인을 주셨는데요. 같이 산지 14년이 지났지만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언제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5분 남았다니. 아 5분 남았다. 저는 알아들어요. 네네. 저도 알아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가깝고도 마음의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부라는 게 이제 가깝고도 멀어요. 아 그래요. 다가서면 뒤돌아 뒤돌아가고. 오늘 출연해서 정말 즐겁고요. 네. 처음에 할 때 내가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쌓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군요. 이게 또 이제 보물터시 쫙 그렇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새 학교 가면은 네. 전에 학교에서는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새 학교 가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잘 꾸려가지고 채널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꼬마TV 응원하고요. 꼬마TV 역시 박경현 선생님 앞으로 카메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찍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원 선생님. 예, 저는 저 사람은 뭐지 교사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학교는 아니고 뭐 교육원 이게 음. 막 이런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한 명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한 명을 위해 저도 경연생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교육원이라는 교육청 직속기관에 파견을 나와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여기서 저는 시네마 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연쌤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해라서 요즘 학생들이나 뭐 젊은 분들 랩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랩과 관련된 걸 초등 중등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 중에 있어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성인분들하고 단편 몇 개 더 할 계획이고 시네마 공작소 통해서 내년부터는 학교로 돌아가니까 네네. 학생들과 작품은 1년에 꼬마TV처럼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두 편, 두세 편씩은 꾸준히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영화 제목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GV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카메라 대신 이걸 보는 모든 분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혹은 해야 할 그것을 단어로 넣으면 된다. 마이크를 특별한 멈추면 안 돼. 뭐 네, 그렇죠. 랩을 멈추면 안 돼. 공부 멈추면 안 네, 돼요. 공부를 멈추. 그렇군요.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도 안 한다고 다 놀고 계실 텐데. 그런 메시지를 하길래 그래 멈추면 안 돼. 멈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야, 싶습니다. 아주 멋진. 도스타, 마무리. 네. 네버스타. 진짜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언젠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멈추지 말고 추진하다 보시면은 원하시는 바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흑작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특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를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